정치권 기사, 민주당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폈습니다. 무려 172석의 거대 야당입니다. 신임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고비고비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입니다. 서울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3선이에요.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서 원내대표까지 이재명계가 차지하자 당내에서는 친문에서 친명으로의 주류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글쎄요, 박홍근 원내대표 앞으로 이제 대여 관계가 될 텐데 네. 어떻게 좀 전망해 보시죠? 그러게요.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친분도 있는 분이긴 하지만 네. 그냥 그걸 좀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 지금 현재 당선인과 대통령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박강훈 의원보다는 박홍근 의원이 약간은 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성품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러신 분이라서 뭐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기대도 좀 일부분 있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관전 포인트는 지금 이재명계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지방선거를 이재명 후속 체제가 치르게 되는 셈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의 입장에서 차기 전대가 더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고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후속 체제가 지방선거에서도 패했다. 대선도 패하고 지방선거도 패했다. 이러면 이재명 상임 고문으로서는 조금 정치 전면에 나오는 시간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게 쓰면서 이제 오히려 협치 쪽에서는 약간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 내하고 당 밖의 관계를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계라는 거하고 일성이 이거였어요. 강한 야당 만들겠다. 이거는 여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 현 정부와의 관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종국 평론가, 글쎄요.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카운터 파트너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되고 입법 해야 될 거 많단 말이에요.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하려면 입법 하려면 172석이에요. 협조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본격적인 리더십의 어떻게 정치적인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보면서 박홍근 당선인의 이제 그 새 신임 원내대표의 워딩 중에 가장 눈에 들어왔던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방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여 관계 그리고 대청와대와의 관계, 대정부와의 관계 어떻게 국회에서 풀어가겠다는 것이 이미 암시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할까요? 문재인, 이재명을 지킨다는 하에 즉 뭐 새 정부에게 여기까지는 넘지 마라. 그래야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신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이재명 고문, 이제 고문이죠. 이재명 고문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기 등판론.
힘받는 이재명의 조기 등판론, 민주당 강한 야당 택했다라는 거. 장해찬 평론가는 혹시 평론가 입장에서 상대 후보였어요. 상대분 진 후보가 빨리 등장한 전례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 있었죠. 아, 그랬군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자꾸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가 아니라 그냥 시사평론가 입장에서 너무 빠른 재등판 촉구가 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정치적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앞서 김상일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됐습니다. 그런데 6월 지방선거 정세에 민주당에게 유리할 거라고 분석하는 평론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대선에서는 한 5% 차이 정도로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던 경기도에서마저도 민주당이 수성을 해내지 못하고 경기도지사를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이건 박홍근 원내대표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실패가 아니라 친이재명계의 실패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박홍근 의원이 나온 것부터 해서 사실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이재명 상임고문의 추천으로 비대위원이 됐다고 언론 통해 알려지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당내 장악력이 강하다는 게 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게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과연 득이 되는 것일까? 조금 조급하게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평론가적 입장에서 좀 많이 들고요.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패배한 이후에 아주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고 바로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 이 현 국민의힘 계열 내에서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때와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이 훨씬 더 많고 당내 장악력 역시 깁니다만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3월 25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상훈 앵커가 정상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